제가 탑다운 분석을 하잖아요. 미국 지수를 보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예상하고, 미국의 산업을 보면서 우리나라 산업을 예상하고, 미국의 대장주를 보면서 우리나라 대장주를 예상하는 그런 탑다운 습관이 20년 동안 쌓여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7종목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대표님! 진짜 추억의 아이템이네요.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 구독자 수도 10,000명도 안 될 때고요. 그리고 하루 뭐 조회수도 뭐 한 1,000건, 2,000건 이렇게 나올 때인데, 주변에 유튜브 하는, 좀 아는, 유튜브에 대해서 아는 후배들, 동생들한테, 야, 어떻게 유튜브가 잘 돼? 그러니까. 재밌어야 된대, 재밌어야 돼. 근데 저는 뭐, 그때 뭐 어떤 시장조사를 할지, 다른 재테크 유튜버를 뭐 본 적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냥 제 말만 이렇게 했는데, 재밌어야 된다. 근데 뭐 제가 무슨 개그맨도 아니고, 뭘 꽁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런 아트박스나 다이소 이런 데 가서 이런 재밌는 소품들이 있으면 사서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랬던 것들이 유튜브 초기에 그런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10,000명이 금방 막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면서 사실은 또 오히려 이렇게 가볍니? 그냥 주식이나 설명하면 되지. 왜 쓸데없는 농담 같은 거 하니 뭐 또 그런 댓글 보면 또 약간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지하다가 뭐 가끔 이런 거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몹시 예민 접근 금지. 왜 그럴까요? 음선이 지금 연초부터 6일째 나왔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자들은 어찌 보면 바이오리듬이 주식의 상승 하락과 굉장히 연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원래 이 바이오리듬이라는 건 개인의 신체 바이오리듬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신체 바이오리듬과 저 주식시장의 빨강파랑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장이 좋으면 최고의 하루를 보내는 거고, 또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장이 안 좋으면 우울한 그루미 데이를 보내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장이 좋은데 내가 우울할 때도 있고, 또는 뭐 장이 안 좋은데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어쨌든 신체 바이오리듬과 시장은 별개다. 근데 어쨌든 약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올해 2024년은 힘차게 시작했는데 보시면은 6일째 딱 하루 첫 거래일이었죠. 화요일에 하루 오르고 수, 목, 금, 또 이번 주 월, 화, 수 6일째 음선과 하락인데 6일째 음선 하락을 한번 볼까요? 어디에 있었는지. 6일 연속 음선 하락을 찾기 쉽지 않죠. 보세요. 파란색이 6개가 붙어있는 거를 찾아보려면 찾기 쉽지 않아요. 없습니다. 6개가. 요때나 있네요. 요때. 2022년 9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6개 이후에 또 요때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요거는 하락 음성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요런 건 상승 음선이거든요. 플러스 마감했죠? 여기도 상승 음선, 플러스 마감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음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일 대비 종가 플러스 나는 음선이 있고요. 전일 대비 종가 마이너스 음선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6거래일 연속 음선은 전일 대비 종가 마이너스인 음선 6개예요. 그래서 2024년 별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약간 실망도 생기고, 어제 유튜브 시작할 때 부자TV 어제 간다고 했는데요. 그 이수빈 대표랑 한 1시간 반 정도 촬영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죠. 올해 2024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좋게. 그 근거는 계속 우리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2023년에 미국 증시,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거기 못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키 맞추기가 좀 진행된다면, 조금만 미국 증시가 아예 급락장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 더 이제 강한 장이 올해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시즌이니까 나쁘다 좋다 해서는 좋다고 판단하는 게 맞죠. 아니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리 인상 시기에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 안 좋았잖아요. 금리 인상 시기도 안 좋고 금리 인하 시기도 안 좋고, 그럼 그러다가 또 금리 인상 시기 나면 또 안 좋고, 그럼 지금 주식시장에 다 사라지고 뭐 지수가 다 0으로 갔어야죠. 0으로 수렴했어야죠. 결국은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변수를 제외하고 금리만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안 좋은 거, 또 여러 가지 변수를 제외하고 금리 인하만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좋은 거, 이렇게 적용시킨다면 올해 장은 나쁘지 않은 장이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어떤 쪽이냐라는 또 질문을 받았네요. 어떤 쪽이냐, 어떤 산업, 어떤 업종.
미국의 빅테크. 제가 일요일날 강의할 때 그 매그니피션트 7을 절대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냥 아마도 여러 병이 있고 제 앞에 그 화면 지금 뭐라 그러지? 빔 프로젝트가 눈부시게 붙여서 계속 하나를 빼먹었어요. 7개 중에. 근데 어제 그 부자티브에서 한 번에 나오던데 막 일부러 외우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종목들을 연관관계로 하면 7개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총이 큰 애플 그리고 MS하고 구글이 붙었었죠. 생성형 AI로. 그래서 애플, 구글, 알파벳 A잖아요. 구글 그리고 MS, 그리고 이제 우리 전기차의 대장주인 테슬라,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전자상거래 대장주인 아마존, 메타버스 대장주인 메타, 이렇게 7종목. 지금도 이 화면 끊지 않고 바로 한 번에 7개를 말했는데요. 아마도 그 강연회 때 이게 왜 하나씩 계속 빠졌는지, 이게 그래서 영상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강연회 영상은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뭐 지방 분들을 위해서 강연회 영상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올라간 거로 알고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이 7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이 7종목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기 지금 7종목에 은행주 있나요? 7종목에 조선주 있나요? 7종목에 건설주 있나요? 없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25년 하면서 미국 증시는 굉장히 큰 바로미터였어요. 제가 탑다운 분석을 하잖아요. 미국 지수를 보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예상하고, 미국의 산업을 보면서 우리나라 산업을 예상하고, 미국의 대장주를 보면서 우리나라 대장주를 예상하는 그런 탑다운 습관이 20년 동안 쌓여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7종목은 하나로 기결이 돼요. AI에서 파생돼서 자율주행이랄지 로봇이랄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말한 구글과 비슷한 기업, 엔비디아와 비슷한 기업, 애플과 비슷한 기업, 테슬라랑 비슷한 기업, 아마존과 비슷한 기업, 이런 기업을 찾으면 되고, 특히 시총 상위에서.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똑같은 종목은 없지만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비슷한 종목, 뭐 예를 들어 매그니피션트 7개니까 우리나라도 7개를 찍어볼 수는 있겠죠. 삼성전자가 비슷하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애플하고 가장 비슷한 종목이 삼성전자고, 엔비디아랑 가장 비슷한 종목이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은 뭐 빼박이죠. 그 두 개에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는 우리나라에서 구글과 가장 비슷한 종목은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또는 아마존과 비슷한 종목도 어찌 보면 네이버도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벌써 4종목이죠. 거기에 좀 더 내려가 보면 삼성 SDS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형주에서 완전정 배열로 굉장히 좋은 차트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제가 월간 강의에서도 자주 말씀드렸고, 그러면 삼성 SDS 5종목이죠? 바로 삼성 SDS하고 시총이 비슷한 LG전자. 왜? LG그룹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 LG 빅3잖아요. 현대차까지 빅4잖아요. 빅4. 빅4 그룹 중에서 적어도 LG그룹에서 AI와 가장 가까운, 또는 로봇과 가장 가까운, 자율주행자 가장 가까운 종목을 모니했을 때 LG전자죠. 왜? LG전자는 모바일 사업부를 접으면서까지 우리는 자율주행 쪽 또는 로봇 쪽에 신사업 강화를 시킬 거야 라고 공언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은 벌써 이게 6개잖아요. 우리도 7개 맞추려고 하나 정도 더 본다면? 사실은 후보는 많이 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SK그룹에서 SK하이닉스,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랑 삼성 SDS, LG그룹에서 LG전자, 이런 게 있다면, 현대차그룹도 빅4니까, 현대차그룹주에서는 저는 현대오토에버를 자율주행과 가장 관련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대형주 중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유사한 기업. 이런 식으로 저는 탑다운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랑 일본 증시가 작년까지 좋았고 올해까지도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 이유 중에 가장 근간은 금리 인하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못 올라갔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좀 강한 시기가 올 확률이 높다. 탑다운상. 그 아래 산업은 미국의 산업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산업이랑 똑같지 않잖아요. 건설 산업 너무 좋지 않아요? 조선 산업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빅테크를 따라가는 우리나라의 그룹주들, 이런 거를 대형주로 딱 박아두고, 그리고서 그 대형주와 관련 있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와 관련 있는 HBM, CXL 관련 소부장주, 또는 네이버, 카카오와 관련 있는 또는 유사한 AI, 소프트웨어 또는 의료 AI 이런 쪽,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5월 한 해 작년에 상반기부터 움직였던 AI, 의료 AI, 로봇 이런 종목들이 종목은 바뀔 수 있지만 올해도 유사하게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1월 달에 1월, 2월 두 달에 했던 성장주 강연회의 종목들이 5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탑10 안에 다수 끼어 있어요. 루닛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게 작년 연간 상승률 탑10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1월에 했던 강의, 엊그저께 했던 강의 또는 2월에 했던 강의 좋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탑다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업종 선정을 하고 거기서 탑픽 종목을 고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점이 뭐였죠? 오늘 지수가 6거래일 음선이 나와서 좀 속상해하고 있을 분들 또는 2024년이 별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아니야, 별거일 확률이 높아, 좋을 확률이 높아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저희 탑다운 상승뷰를 말씀을 드렸고요. 시총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거래소 지수를 떨어뜨렸던 주범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였고요. 그 두 종목은 현재 거래소 종목 중에서 완전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완전 정배열을 이루고 있을 때 이렇게 61선 가까워지면 보세요. 61선에서 치고 올라가고 61선에서 치고 올라가고 61선에서 치고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또 늘림목 주고 올라가겠네라고 생각하는 게 추세 매매랍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추세 매매상 눌림목을 주고 있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지금 완전 정배열로 향하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 역시 아직은 완전 정배열 멀었지만 정배열 진통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역사적 신고가 신규 상장주, 공모가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있다. 삼성 SDS, 코스피 200에서 굉장히 좋은 차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가 코스피 200 종목 분석입니다. 아까 대형주 이미 많이 했으니까.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에서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종목은 없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1조 4천억으로 1위. 그리고 한국화컴퓨터 3일째. 한국화컴퓨터도 결국은 AI 관련주예요. 그래서 미국과 유사한 게 뭔데 한국화컴퓨터가 MS, 구글 이런 애들하고 지금 유사한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주잖아요. 시총도 다르고 기술력이 다르지만 비슷한, 우리가 비슷하다고 할 때 코끼리가 막 몇 톤이잖아요, 몸무게. 근데 코끼리 인형이, 조그만 코끼리 인형이 코끼리 닮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100조짜리랑 비슷한 1조짜리를 찾을 수 있는 창의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빛레이저 신규 상장되고서 땅땅땅 계속 치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오늘은 큰 음선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좀 나왔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거래대금 상위에서 좀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세종텔레콤이 오늘 점상한가 갔는데요. 2천억짜리. 사실 세종텔레콤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와, 얘가 이번에 이런 재료에 제사 이동통신 재료 이런 건 뭐지 하는데,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세종텔레콤은 제사 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청도 엄청 거의 한 10년 전부터 했었고요. 매년 정보통신부에서 제사이동통신을 어디로 할까 말까 하다가 올해는 없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예전에도 한번 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 2016년도 17년도 정도 됐을 텐데 그 당시 한번 차트를 보면 제가 아까 찾아봤었는데 그 당시에 이때였습니다. 2015년 이때부터 출발을 하죠. 이게 이제 상한가 출발을 합니다. 10월 15일 날 상 하루 쉬고 또 상, 며칠 쉬었다가 또 다시 상 그래서 700~800원짜리가 4,000원까지 한 5배 정도 갔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제사이동통신에 대한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2015년 10월 세종텔레콤 검색해보면 제사이동통신, 세종텔레콤 뭐 가능할까 막 이런 게 나옵니다. 제사이동통신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이제 저 때만 해도 3G, 4G 시대야. 그러니까 이제 4G랑 제사이동통신이 굉장히 헷갈렸어. 근데 지금은 사실은 5G 시대니까 제사이동통신하고 헷갈리진 않죠. 우리가 3G, 4G, 5G는 뭐냐면 제너레이션, 그래서 3세대 속도, 4세대 속도, 5세대 속도, 속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사 이동통신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동통신사가 3개가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SK텔레콤,
LGU 플러스, KT. 근데 이 세 개가 지금 거의 반 독점, 그런 걸 과점이라고 하죠. 반 독점이니까 완전 경쟁은 아니더라도 좀 더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 더 뽑아볼까? 그게 제사 이동통신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LGU 플러스 LG그룹이죠. KT그룹이죠. 그런데 SK텔레콤, SK그룹이죠. 이렇게 굉장히 규모 있는 1, 2, 3 이동통신에 4 이동통신에 중소기업들이 계속 신청을 하니까 이게 적격성 여부에서 맨날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세종텔레콤 2호기가 나온 거다 정도로 재료를 파악하시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을 사라 안 사라가 아니고 재료 공부를 한번 확실히 하면 다음에 또 이 재료네? 반복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이러스 치료제나 이런 거 공부 확실히 한번 해보시면 뭐 광우병이랄지 뭐 조류독감이랄지 이럴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갔는지 공부 한번 하시면 그게 매년 발병이 되거든요. 또 뭐 2, 3월에 특히 뭐 어디서 뭐 중국에서 뭐 황사바람이 불어오고 조류독감이 오고 그러면 비슷한 종목들이 또 막 움직여요. 그래서 한번 재료가 나왔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런 재료 공부는 밸런스즈 아카데미 카페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또 상한가가 오늘 한 6, 7개가 나왔는데 이렌시스는 요때 한번 제가 종목 선정을 한번 했었던 종목인데요. 삼성과 좀 관련 있는 로봇 관련주, 살짝 로봇 관련주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로봇 관련주가 그래서 이렌시스가 상한가를 치면서 에브리봇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17% 오르고 해서 이런 좀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네 정도. 시노펙스는 여러분들이 왜 오르는지 관심을 갖고 계셨나요? 일단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원래 제약바이오 회사는 아니에요. 전자기교 회사인데 국책사업으로 혈액 투석기, 우리가 보통 투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 투석의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책사업으로 연구를 했는데 좀 성공을 했다라는 리포트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시장이 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노펙스가 이렇게 오르고 있던 와중에 오늘 한 번 더 치고 나왔고요. 한국 무브넥스도 예전에 한번 성장주에서 선정을 했던 종목인데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이면서 또 신사업이 플러스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는 대동 같은 것도 있죠. 전통적인 농기계 기업인데 신사업이 추가되는. 카페24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재료 나오면서 점상으로 한번 크게 움직이고서 거기서 밀리지 않는, 제가 말씀드렸죠. 급등하고서 밀리지 않으면 재차 상승이 가능한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몇 번 드렸었고, 삼성출판사는 핑크퐁 아기상어가 원래 제일 먼저 아빠상어인가요? 아빠상어 뚜루루 띠리띠리 아니고 뚜루루뚜루야. 뚜루루뚜루. 귀여운. 아빠는 안 귀여워. 처음에 아기상어 아니에요? 그래? 아기. 미안합니다. 네. 아기가 없어서. 자, 그래서 아가상어가 먼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은 엄마상어야? 네. 그리고 할아버지 상어도 막 있잖아요. 할아버지 상어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하여간 그 삼성출판사가 그 핑크퐁 관련해서 최근 이렇게 좀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는 저출산 관련주로 해서 급등하고 역시 안 밀리더니 또 한 번 올려줬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오늘 상승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 유료 공부하기 위해서는 밸런스즈 아카데미의 유료 사이트 또는 멤버십 가입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동시에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노래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